네, 물질 그리고 시간,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객관적 세계 이런 뜻이겠죠. 객관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 뭐 그런 의미죠. 우리 생각, 우리의 의식, 또 우리의 인식, 객관적 사물이 있을 때 생명체들이 발전하면서 그런 객관적인 세계를 반영을 하게 되죠. 그런 게 이제 단순하게 뭐 거울에 상이 비치듯이 그렇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단지 작용과 반작용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동물계가 이제 뭐 쭉 발전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척추동물, 뭐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더욱더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그 상호작용이 복잡해지고, 그것을 가능하는 인식들도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죠. 어쨌든 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그걸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떻게 반영하는가, 또 어떻게 이제 반작용하는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 이제 물질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 세계라는 건 이제 객관적 물질 세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물질, 시간, 공간 이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제 물질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물질은 뭐냐? 물질은 이제 우리 생각의 밖에 존재하는, 우리 생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실체죠. 근데 이제 이 물질이 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꼭 우리가 감촉할 수 있는 이런 것, 또는 뭐 이렇게 뭐 열기를 느낀다라든지 그런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회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소유 관계, 또는 내가 누구와 뭐 학교 동창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관계인데, 사회적 관계도 하나의 이제 객관적 세계로 보고 뭐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물질 세계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또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런 데서 다루는 뭐 그러한 어떤 대상으로서의 물질입니다.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그런 이제 물질에 관한 그런 책들에서 본 것은, 시간과 공간은 물질의 존재 형식이다,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쭉 지나오면서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시간과 공간은 물질이 창조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이제 존재할 때, 이제 물질이 쉽게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양성자다 그러면, 빅뱅 이후에 이제 뭐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지면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이제 물질의 여러 가지 구성이든지 뭐 에너지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죠. 그런 어떤 변화라는 것이 바로 변화의 과정, 이것이 바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시간과 공간은 물질이 창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라 그럴 때 이 공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어떤 필드라고 이렇게 하죠. 장으로서 이제 공간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물질이 가진 어떤 속성으로서의 힘이 전달될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에서는 이제 공간하고 필드죠. 스페이스와 필드가 이제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뭘 잘 모르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을 썼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필드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죠. 근데 물론 미시적으로 보면은 미시적인 어떤 공간하고 이제 거시적인 공간이 좀 차이가 있어요. 힘이라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이제 중력이죠. 이게 가장 미스테리한 힘인데, 그 뭐 우리가 흔히 뭐 학생들이 좀 그 멘붕 상태에 올 때 한 얘기가 안드로메다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700광년 됩니까? 어쨌든 매우 먼 곳에 있는데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힘이 작용하는 그 속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안드로메다가 지금 이 순간에 없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이 그 동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주장도 있는데 막 쉽게 그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 안드로메다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를 당기고 있었거든요. 그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를 당기는 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즉각적으로 나타날까? 아니면 700년 이후에 나타날까? 700광년 거리라 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중력파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중력파. 이 중력파가 이제 중력이 전달되는 어떤 속도, 이게 이제 중력파의 속도일 텐데 이것도 이제 빛의 속도와 같지 않나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거시적인 공간은 바로 이제 우주 공간, 드넓은 그런 공간을 뜻하겠죠. 전자기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사용하죠. 뭐 전기 같은 경우에도 통하려면은 또는 뭐 전선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원자 핵은 플러스 또 주변을 도는 전자는 마이너스 할 때 이제 그게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작습니다. 근데 그보다 핵력 같은 경우에는 핵 안에서만 작용하는 거니까, 핵 안에서만 작용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그 힘이 핵 어떤 원자를 벗어나서는 사실상 뭐 의미가 없을 만큼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핵 안에서만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중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이게 질량에 비해서 중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뭉쳐야 산다 뭐 그런 프로도 있는데, 뭉쳐야 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행성, 조그만한 소행성, 뭐 지름이 한 100km짜리 소행성이 있다 할 때 거기에 그 소행성이 이제 뭐 지구를 막 향해서 다가올 때 그걸 아마 향해서 다가온다면 그렇고, 그 소행성 안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다 칩시다. 그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착륙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지름 100km짜리 이런 것들은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사실상 우주 유영하듯이 움직여야 됩니다. 중력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전달되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모여 있는 그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핵력 같은 경우는 매우 강력하죠. 핵력. 강한 핵력 같은 경우에 매우 강력하고 약한 핵력도 매우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힘이 전달되는 거시적인 공간, 미시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필드라고 이제 물리학에서 부르는데,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공간이에요. 공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빛이 우주 공간을 이렇게 움직인다 해서 그게 매질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빛이 이제 파동성을 지니까 간섭 무늬 같은 게 생기니까, 그래서 파동이
그 전달되기 위해서는 매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에테르가 있다 이랬는데 뭐 사실은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그냥 띄엄띄엄 몇 킬로미터마다 수소 원자 하나씩 있고, 승강 공간은 좀 그렇죠.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공간이라는 건 그야말로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저 끝이 있겠죠. 물론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이 우주의 등방성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약간 안 되죠. 어디에서 봐도 우주의 모양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봐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본 우주의 모습과 이제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관념 속에서는 그 밖은 뭐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밖이 텅텅 비어 있을 거니까. 그것도 공간이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물질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공간과 시간이 의미가 있거든요. 공간과 시간은 물질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관념화된 거죠. 물론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촉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식할 수는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뭐 무수한 공기 분자들이 있겠지만 그 공기 분자 사이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공기 분자 안을 분석을 해볼 때 공기 분자 중에서 이제 산소를 생각한다면 산소 핵이 있고 산소 주위를 여러 가지 오비탈을 돌고 있는 그런 이제 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물질은 입자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이제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처럼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묘사하고 있는 것 또는 실험 결과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물질과 시간과 공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좀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